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획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양분 전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분 전환기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경획기 이제 앞으로 6월달 한 달 가량은 경획기일 텐데 그 경획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나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예,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획기에 앞서서 우리가 양분 전환기를 통상 5월 말 정도를 이렇게 기점을 잡는데, 이 양분 전환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복숭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작업을 위한 기준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쉽게 말해서 양분 전환기라는 게 저장 양분으로 이용되다가 저장 양분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제 열매도 키우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잎이나 새로운 신초 이런 성장들이 저장 양분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 저장 양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그 신초라든지 열매가 이제는 동화 양분에 의해서 이제 더 이제 성장한다. 그 기점이 지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저장 양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했잖아요. 가을부터 생각할까요? 우리 이제 가을에는 수확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는 저장 양분을 충분히 축적시키기 위해서 가을 전정도 하고 신초 관리도 이렇게 우리가 해왔잖아요. 이거. 그러면서 낙엽이 지고 난 다음에는 월동을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축적해 놓은 저장 양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간부도 감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정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정례도 그때 했어요. 정례를 한 이유가 물론 이제 작업의 그 편의성,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장 양분의 이용의 효율적인 측면, 그 부분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적화하고 우리가 이제 적과하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동화 양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우리 저장 양분의 이용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온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딱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했나? 우리가 저장 양분을 제대로 축적을 했나? 저장 양분 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내가 제대로 관리를 했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보면 물론 나무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신초의 모습이라든지 열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제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저는 사실 볼까요? 우리 요런 그 신초가 있다 그러면 신초 끝부분의 색깔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하면 물론 이건 또 이제 품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조생종이냐 만성종이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같은 조생종에서도 조금 다른 그런 경향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거의 신초 끝부분이 양분 전환기인 지금 시점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성장이 왕성하면 안 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좀 약간 양호한 편이긴 한데, 일부 그 품종에서는 보면 관리를 조금 잘못했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관리에 있어서 좀 실수하시는 분, 특히 이제 저장 양분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실수하신 분들이 범하기 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신초 끝이 지금도 아주 샛노란 그런 신초들이 있어요. 샛노랗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아직도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잎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 지금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 이 신초 이 부분은 사실 기능이 없어요. 얘 몸 지탱하기도 바빠요. 이 아래쪽 좀 짙은 잎들 있잖아요. 이 짙은 잎들은 지금부터는 얘네들은 열매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제 동화 작용을 통해서 생산한 그런 영양분을 열매에도 주고, 그리고 또 이런 신초에도 이 선단부 신초 이쪽으로도 영양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 이 부분이, 이 신초 끝 부분이 이렇게 노랗다는 말은 계속해서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노란기가 조금 덜하다. 그러면 결국 이 밑에 동화 양분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런 양분들이 이 신초 끝으로 오는 것보다 열매로 갈 확률이 더 높죠, 그죠? 그러면 열매가 생각보다 더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 양분 전환기인 지금 시점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관리를 지금까지 했던 관리 방법이 괜찮지 않나 라는 어떤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신초의 색깔이나 이 신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저장 양분의 측면에서 기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원 지역도 아마 4월달, 5월달 비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5월달 들어서 5월 초하고 지금
엊그저께 이렇게 비가 온 어떤 그런 두 번의 강우가 좀 이렇게 있었지 그전에는 굉장히 가물었단 말이에요. 이런 가문 상태에서 내가 관수를 적절하게 했나 안 했나 또 지금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비가 이렇게 확 오고 난 다음에 신초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은 해요. 성장은 하지만 이런 지금 양분 전환기인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샛노란 어떤 이런 신초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내가 그동안 관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관수의 측면을 놓고 보면 관수라는 게 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초기에 양분을 흡수하고 저장 양분을 이제 수체 내에 있는 저장 양분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그 환경을 내가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하는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신초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보면 이렇게 신초 끝이 이렇게 연약한 이런 나무들이 사실 병해충도 약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원래 진딧물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쭉 둘러보니까 진딧물은 이제 완전히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진딧물을 완전히 잡으신 것 같은데 이 진딧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초가 연한 신초 끝에 있는 거지. 이 신초 끝이 이 아랫잎처럼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이렇게 짙어지고 굳어져 버리면 진딧물 안 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순나방 같은 경우도 이 신초 끝이 멎어 있는 신초 끝에는 순나방 안 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너무 일찍이 이게 신초 끝이 멎으면 그 나름 이제 과가 크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적절히 지금 아직까지는 멎으면 안 되고 적절한 색깔을 유지하면서 점점 이제 신초 끝이 성장이 멎는 어떤 그런 단계에 들어야 된다. 지금 시점부터는 들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경액기가 되는데 경액기에서는 제일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경액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해칼과 관련된 부분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해칼이 단순히 그냥 해칼만 나면 다행인데 이 해칼이 과거에는 이제 조생종 쪽에서는 일부 뭐 생육기간이 짧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과학 크게 키우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해칼이 기본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조생종만 아니라 중만생종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해칼이 발생을 하고 그 해칼이 낙과까지 연결이 되니까 수확전 낙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해칼의 문제가 좀 심각한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복숭아는 이 봉합선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요 합쳐지는 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복숭아는 이렇게 봉합선을 중심으로 해서 두 쪽 나 있던 게 성장하면서 이게 합쳐지는 거 아닌가. 그 합쳐지는 기간이 생육기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합쳐지지만 중요한 시기, 이 핵이 단단해지는 이 경핵기에 이 봉합선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봉합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간이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핵기에서는 그 부분은 생각한다고 치면 단순하게 핵이 단단해지는 시기다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복숭아에서 전반적인 어떤 그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경핵기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그 경핵기에 저는 우리 복숭아나무가 경핵기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그 봉합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정상적으로 해칼이 안 나고 해칼이 치유되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이려 그러면 열매가 급격하게 크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숭아에서 성장 곡선을 보면 이중 S자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1기, 제2기, 제3기 비대기를 이야기하는데 경핵기는 제2 비대기거든요. 제2 비대기인데 이론적인 그 그래프나 이런 그 연구 자료나 이런 걸 쭉 보면 제2 비대기가 굉장히 완만하게 비대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이제 눈에 띄게 제일 크게 이제 비대하는 시기는 제1기예요. 지금까지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의 비대가 제1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제1기는 사실 없던 게 이만큼 성장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바닥에도 보면 적과해 놓은 열매도 이렇게 조금 있는데 보면 수분 수정돼 가지고 없던 모습에서 저런 모습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 시기가 제1기고 근데 지금부터 이제 품종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조생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고 중만생종은 거의 한 20일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열매가 크는 게 우리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지금 요 품종은 지금 조생종이잖아요.
조생종이라 가지고 요 품종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야겠지만 중만생종, 특히 7월 하순 8월 이때 생산되는 어떤 그런 복숭아들 같은 경우에는 경액기 때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엊그저께 이제 비가 많이 왔는데 관수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분 수정되고 난 다음에 세포 분열기 양분 전환기인 지금까지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수시로 관수를 했어야 됐고, 복숭아 나무 전체로 놓고 보면, 생육 전체로 놓고 보면 가장 그 수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너무 많은 그 관수, 많은 강우가 오게 되면 신초 성장도 급격하게 일어나고 과도 커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 해칼,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관수를 아예 안 한다, 관수를 많이 줄인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지금까지의 온도보다도 더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 증발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해왔던 어떤 그런 수준에서의 관수를 하긴 하셔야 될 거예요. 하는데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세포 분열기에 우리가 이 관수 관리를 했던 그거보다는 조금 줄여도 된다. 그 줄이는 목적 자체가 성장을 조금 좀 더디게, 그리고 내적 성장을 좀 가지게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영양 생장보다는 생식 생장이 조금 더 비중이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